안녕하세요, 타코 멍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실내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타란툴라의 럭셔리 라인들을 오늘 소개해 볼 거예요. 럭셔리 라인, 일단 앞서 오늘은 이제 카메라를 우리가 이제 좀 바꿨어요. 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임PD님께서 이제 두 대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쪽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럭셔리 라인. 이제 제 기준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타란툴라 키운 지가 이제 07년 9월부터 아마 사육을 시작해서 벌써 이제 뭐 13년도, 14년도 꾸준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때 제가 처음 접할 때 그때 선배들로부터 이어져 온 그 럭셔리 라인들을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07년도 때부터 길렀을 때부터 럭셔리 라인은 무조건 오너멘탈이었어요. 오너멘탈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 꼭 한우마가 없어서 컬렉을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한우마는 제가 분양 가격, 그때 당시 성체 가격을 이제 지인들, 그때 당시에 이제 브리더들끼리는 공유한다고 들었지만 가격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만큼 비쌌다. 아마 그때 당시에 80만 원이면 거의 지금이 한 200만 원 좀 되지 않을까요? 14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한 거의 솔라리스급 가격 이상이거나 그 정도 비슷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역시나 이제 오너멘탈 같은 경우는 럭셔리 라인이지만 가격대가 좀 지지선이 빨리 붕괴되긴 했어요. 왜냐면 합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번식 난이도가 좀 쉽다 보니까 그리고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컬렉션으로 용도로 많이 써서 많이 사육하다 보니까 그만큼 브리더가 활성화되면서 금방 가격이 이제 좀 많이 내려갔다. 그 지지선을 금방 뚫고 내려왔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근데 어차피 뭐 아이보리나 뭐 하이보리 그리고 이런 기타 뭐 옐로우백이나 좀 고가의 개체들은요 아직도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고 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나 그리고 유럽이나 뭐 미국이랑 가격이 비슷할 정도로 평준화된 가격이 있다. 그래도 오너멘탈이 쉬운 것 같아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국내에 키우시는 분들이 사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너멘탈 중에 이제 구티 같은 경우는 한 쌍으로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 쌍으로 키우지만 그거에 비해 이제 번식돼서 시장이 풀리는 이제 수량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확실히 타종에 비해 준비하는 것보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구티를 뭐 수십 쌍을 해도 1년에 뭐 한두 개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타종보다 부위는 난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을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좀 이제 잘 맞춰져서 지금 분양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럭셔리 라인 중에 첫 번째는 오너멘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를 비중을 빼낼 수가 없죠. 팜포류. 이제 제가 이제 14년도 전부터 키웠다고 이제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팜포 중에 뭐 울트라마이너스 그리고 뭐 그때는 이제 다 합의 폼이었기 때문에 뭐 블루블럼 이런 그 리그리컬러 이런 종들은 없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 솔라리스도 그때는 소개가 없었고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팜포 레드라고 이렇게 뭐 소개됐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때는 이제 최고가가 울마 그리고 기타 이제 그 에콰도르 팜포 중에서도 좀 뚱뚱한 거에서 좀 특이한 애들 블루블럼이나 그리고 그런 정도 그리고 골리앗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정도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최고가 라인업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에 맞게 이제 오너멘탈이랑 좀 다르게 그 분양가에 높은 분양가에 지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란툴라 가격이 낮아진 거지 그 낮아진 거에 모든 거를 평균화했을 때 팜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가의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번식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은 뭐 거의 한 5개 중에 한 5마리 암컷 중에 1개 정도 성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1개 정도가 알집의 개수가 좀 많아요. 보통 이제 에콰도르 팜포의 대표적인 거란 마찰라, 그리고 에콰, 그리고 뭐 마스카라 등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200개 정도 전으로 산란하기 때문에 다산종의 개체분들이에요. 하지만 울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개 전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외나 국내나 가격을 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럭셔리 이제 지타류. 이종 같은 경우에 제가 14년 전에 이제 키웠다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중앙에 굉장히 그 받치마 등 해서 최고의 가격들을 넘어선 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따지면 뭐 떡상한 종중 그 중에서도 럭셔리에서 최고가의 반열이 있었던 잠깐 유행처럼 10년도 초반에 최고가의 개체들을 달렸다. 그때 이제 뭐 바치마 그리고 에버리티 등이 있었는데요. 그때 평가받았을 때 우리 국내 키퍼에서도 평가받았을 때도 레서보다 더 고가의 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격대가 워낙에 비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로부스터, 뭐 수마트라 그리고 뭐 슬라웨시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2010년도에 그때 슬라웨시를 제가 아성체 암컷을 75만 원 입양했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그 친구를 입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타펫에서 이제 분양되어진 개체였는데 아는 지인분께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이 종을 과연 입양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입양을 했었습니다. 그때 75만 원이면 지금이 거의 한 금액이 꽤 크죠. 그때는 지금보다는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수마트라도 아성체 암컷이 샵에서 95만 원에 분양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오너가 하방새였어요. 그러니까 하향새. 좀 가격대가 조금 뭐 한 전체적으로 좀 낮아질 때쯤에 이 종은 팍 치고 올라갔다. 하지만 이 종이 럭셔리 9이라고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거기서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번식이 쉽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씩 가격이 계속 점차 내려가고 지금은 평준화돼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타류 중에서 초고가가 또 나온들 결국은 이제 우리 같은 한국 브리더들 최고의 브리더분께서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가격은 또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럭셔리 9으로 뽑기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제 라떼는 그때는 최고가에서 한 3년 정도 럭셔리 최고로 유지하고 있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스마트라가 95만 원. 우리 임피디님 그때 100 얼마 주고 샀었는데. 준성채. 그죠? 그거 제가 사다 줬잖아요. 목동에 있는 분한테. 네. 그 2010년도죠? 와 맞아요. 그때 제 스쿠터가 한 100만 원짜리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내 스쿠터 좋은 거였거든. 이제 준모라는 오토바이였는데 그것보다 더 비쌌어. 저희 집 마당에 지금 잘 묻혀 있어요. 그때 스마트라가 엄청 비쌌어. 그러네요. 그래서 스마트라는 뭐 좀 애증의 검인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도 가격 방어라고는 할 수는 없지. 번식이 나무성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산란하고 나서 조금 애들이 체력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죽음과 직결되는 암컷 성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쨌든 럭셔리 9는 아니었지만 과거에 유행의 최고가의 유행이 있었던 친구들하고 말할 수 있다. 유럽에서 특히 많이 좋아하는. 그렇죠. 유럽 시장이 사실 체코나 뭐 폴란드 뭐 이런 유럽 시장에서 보면요, 레서보다 크세네나 팜포에 이런 남미의 개체군들보다 지타류를 워낙 좋아하는 경우가 더 커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 쪽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저평가받고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때 최고에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럭셔리 9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번식 난이도가 좀 있고 그리고 암컷 성체의 기준에서도 산란까지 가려면 워낙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어쩔 수 없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체 가격은 제가 14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면 충분히 럭셔리 9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방어, 다른 걸 떠나서 가격 방어 잘하고 있다. 유체도 그렇고. 이 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번식이에요. 번식은 워낙에 원시적인 거미잖아요. 얘네가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존재하는 거미 중에 제일 원시적인 게 이 친구들이 뽑히는데요. 그만큼 크고. 그래서 산란을 할 때 일주일씩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일주일 안에 또 뭐 진동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먹이의 요인 뭐 등등 습도랑 이런 것 때문에 번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를 계속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작년에 제가 핑크푸드 우리 개체실에서 이제 제가 번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개체들도 처음에 이제 워낙 많이 풀려서 이거를 어떻게 다 분양을 할까 했는데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다 분양이 됐거든요. 그만큼 가격대가 높아도 분양이 잘 되고 지금도 그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명문가의 럭셔리 클럽에 넣어놨다. 골리앗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세네티스를 뽑아야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의 그 라인업을 가진 그 이제 그 빅클럽, 축구로 하자면 지금 뭐 첼시 그리고 뭐 있죠, 우리 축구 좋아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그렇지. 요즘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메시가 좀 빠졌지만 이제 바르셀로나, 네, 바르셀 같은 데죠. 뭐 리버풀 그런 애 라인의 개체군의 최상위에 있다. 물론 이제 앞서 뭐 판포를 얘기를 했지만 이제 판포 같은 경우는 이제 럭셔리 라인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3대종이라고 그래서 좀 떠오르는 솔라리스나 리그리콜러, 인치그니스가 갑자기 떠오른 거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오래전 과거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만큼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번식입니다. 번식 난이도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그 몇 종 말고는 이제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산란하는 종이. 근데 산란의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같은 종도 100개에서 제가 최대 봤을 때는 뭐 140개까지 산란하는 종이 있어요. 근데 적게는 30개 미만도 산란하는 종이 있는 거 보면 개체의 좀 편차가 좀 심한 종이에요. 원래는 평균의 종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암컷의 크기에 따라서 개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으로 하면 좀 이제 배회성보다는 소소한 산란종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를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딩 난이도가 그만큼 어렵고 수요도 있고 그리고 그 워낙에 이름이나 그리고 이제 개체분들의 만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꾸준한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문가의 빅클럽이에요. 계속 이게 만약에 가격대가 떨어져도 얘네만큼의 가치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또 분양이 정말 이제 레서블루 같은 경우 뭐 이미지가 뭐 진짜 뭐 10개 몇 마리 안고 이제 산란해서 시장에 방출해도 결국은 1, 2년 뒤에 결국은 번식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긴 수컷은 또 손절되고. 그러니까 신기해요. 우리가 레서블루를 2010년도에 정말 많이 번식을 해서 지금 뭐 샵에다가도 납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개체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 정도가 우리가 시장에 개인 시장에 분양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욱 올랐어요. 그만큼 레서들은 최고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 레서 중에서도 이제 크기별로 좀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레서는 다 커요. 블루도 그렇고 다 커요. 근데 정말 미세한 차이에서 제가 크기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오해하지 마시고 레서는 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키가 190이냐 아니면 190이냐 여기서 싸우는 거지 180에서 190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 정도지. 그러니까 이미 한국의 평균 키를 뛰어넘는 분들이야. 근데 거기서 싸우는 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카메라 2대입니다.